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요.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각자 자기 정치에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. 이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하셨는데 뉴스공장 첫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. 봤습니까? 예. 아니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에 어떻게 이제 오셨습니까? 저는 공자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공자는 뭐 불량품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. 그러면 오늘 뉴스 오피스로, 뉴스 사무실로 이렇게 할까요? 뉴스 사무실 마음에 드세요? 아니 뭐 그래 뭐 난 프로 갖고 뭐 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감이 무슨 공장 그러면 좋은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불량품도 많이 나오잖아요. 아니,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. 아니 근데 예전에 민중운동도 하시고 노동운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공장을 안 좋아하세요? 아니 뭐 물건 만드는 공장이야 좋아하지만은 뉴스를 공장으로 한다면 그건 대량 생산한다는 건데 대량 생산하다 보면 불량품도 나오잖아요. 네. 뉴스 수제를 좋아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그 김병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이했잖아요. 그런데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가를 이슈파이터에서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. 왜 김병준 위원장이 존재감이 없다? 아니 존재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랬지. 예, 열심히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존재감이 있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감동을 갖거나 자유한국당의 진짜 대표가 제대로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좀 인색하지. 인색하다. 평가가 좀 후하지가 않다. 국민들이. 본인은 열심히 해요.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도 그게 이제 하락이다. 이렇게.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왜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느냐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. 어떤 한계? 두 가지 한계. 하나는 강단에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치 현장하고 대학 강단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장을 했잖아요. 그 대통령 지금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했잖아요. 비서실장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책실장 한 사람은 야당의 대표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뭐 잘 안 맞죠. 그렇다고 해서 왜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장을 했는데 왜 자유한국당으로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한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또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무슨 자유한국당을 노무현 이중도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또 하나의 노무현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말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설명이 안 되니까 해명이 안 되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죠. 근데 100일이나 되지 않았습니까? 100일이 돼도 그걸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솔직하게 내가 노무현 정권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이 왜 실패했고 나는 야당으로서 내가 정책실장이 했을 때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든지 현 문정권하고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을 와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선명한 어떤 그 말이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저 사람이 왔나 보다 뭐 이러는 거죠.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이 오셔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겁니까? 전원책 변호사는 뭐 본인의 존재감은 확실하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처해져 있는 위기가 뭔지 이걸 진단하는데 좀 너무 좀 주관적이 아니겠느냐. 주관적? 그러니까 자기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분명하지만은 좀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선명하고 뭐 말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게 별 감동이 없잖아요.
감동이 없다. 지금 감동이 없다는 말씀을 두 차례 반복하셨는데요. 김병준 위원장도 감동이 없고 전원책 변호사도 감동이 왜 그러냐? 없고 자유한국당 위기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. 뭐 정치는 국민이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. 작은 거나 큰 거나. 국민들이 주는 정치를 해야죠. 국민들이 정치인이 하는 말, 정치인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사 표현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다 뭐 그래야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다. 없는 것 아니냐. 너무 말씀을 조심조심 하시는 왜냐 그러면 남 개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형편에 무슨 이야기를 막 하기도 어렵잖아요. 그래요. 자,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기 진단을 두 리더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고모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제일 심각한 문제, 위기는 뭐라고 보세요?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소위 같이 가야 할,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 어떤 층이냐. 저는 중도라고 보거든요. 중도. 자유한국당이 중도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갈수록 점점 우쪽으로 극우 비슷하게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가만둬도 말 안 해도 자유한국당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. 극우는.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. 그냥 가만둬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.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에게는 감동이 없지.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저 자유한국당 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울타리 밖에서 자유한국당을 보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한국당으로 오라.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자유한국당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갖고 맨날 그냥 죽 쓰고 밥 쓰고 그냥 감나라 배나라냐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내가 진단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진단하는 거가 다른 점이에요.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극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노선을 달리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노선과 김병준 위원장의 노선이 조금 다른 거 아니냐. 물론 이제 두 분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. 우리는 친하고 매일 저녁 통화하는 사이고 매번 모든 사안을 상의하고 있다. 그렇지만 노선 갈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노선 갈등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은 들어온 지도 며칠 안 돼서 하니까 두 분 다 자유한국당에 뿌리를 갖고 몇십 년,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아니니까 무슨 노선 갈등이다 이런 거 또 분명하지 않고 또 노선이라는 게 있나요? 뻔한데. 근데 이러잖아요. 우리가 포섭을 한다, 포용을 한다 하는 거는 우리하고 결이 좀 다른 사람들. 저 사람들을 우리인데 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섭하거나 포용을 해야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서로 말 좀 어깃장 놓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이런 대사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나 김병준 대표가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나 본질은 같다 하더라도 좀 두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결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는 자기 고집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전원책 변호사도 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다. 다 똑같다. 이게 이 두 분으로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. 잘 되면 좋죠. 잘 되려고 데려왔으니까. 근데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저렇게 갖고는 이 새로운 그야말로 어떤 실용주의에 입각한 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니까 중도 실용주의에 입각한
좀 범보수의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. 왜냐 그러면 요즘 자꾸 말하는 게 뭐 태극기 부대 어떻고 뭐 자꾸 뭐 탄핵 어떻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좀 역사 인식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는 거냐. 국정농단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냐. 그래서 최소한 의원들이라도 뭐 2020년 총선 불출마라든가 아니면은 당을 위해서 뭘 좀 다 내려놓고 천막당사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해보겠다. 이런 결의와 결기가 있는 거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. 이분이 뭘 좀 새로 해보려고 하는 건지. 의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죠. 그런 겁니까? 기대하는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고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사과 반성보다가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지. 그걸 자꾸 그냥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 생각에 유리한 대로 자기 행동에 유리한 대로 자기 정치에 유리한 대로 그걸 갖다가 찍어 붙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이제 안 풀리는 거지. 정확한 인식을 해야지. 정확한 인식.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인식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헛수를 놓는 거지. 그렇군요. 전원책 변호사가요. 김무성 전 대표, 홍준표 전 대표,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. 일종의 이제 전당대회 불출마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? 그건 좀 오바죠. 오바다. 왜 오바라고 보십니까? 아니 당원이 전당대회 내가 대표 나가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만나요? 독재국가도 아니고. 독재국가도 아니고. 그러나 본인이 내가 뭐 내 안 나가겠다 하면 그건 안 나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나가라 갈 필요 없지만은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니는 못 나간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상식이 없는 이야기지. 아니면 이건 어떠세요? TK나 PK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? 그 사람들 험지에 나가면 안 될 사람들이니까 아예 나가지 말라 하는 게 낫지. 경상도 대구 사람 서울 와서 출마를 하면 그거 될 사람 누가 있어요? 부산에서 따뜻하게 아랫목에서 발 뻗고 당선된 사람들 저 서울 강북에 와서 출마하라 그러면 그럼 누가 되겠어요?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나오겠어요? 그 이야기는 하나만 안 하니. 하나만 한 얘기다. 그러면 이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면 2020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? 그야 뭐 내가 좀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. 그래도 또 선거라고 정치를 하는 오래 하셨으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투표하면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뭐 누구도 예단하거나 뭐 그거는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소리지. 아니요.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40석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. 그냥 뭐 입 바른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건 우리가 술자리에 우리끼리 앉아서 야 이대로 가면 뭐 40석 되겠나 뭐 50 되겠나 이러지만은 이 방송에 나와서 그걸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선거잖아요. 선거인데 현 상태로 가면 매우 어렵다 하는 거는 뭐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죠. 보수 통합을 하려면 아무래도 2020년에 그러니까 이게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3번, 4번으로는 좀 선거가 돌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. 3번, 4번 어려워요. 늘 푸른 한국당 하셨을 때 힘드셨잖아요. 그렇죠? 해봤는데 내가 뭐 나온 줄도 모르더라고. 그러니까 그 나이 없는 걸로 해야지 뭐. 그래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하려면 바른미래당하고도 합쳐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? 그래서 제3지대 백지신당론도 나오더라고요. 뭐 백가정명하죠. 뭐 보수 통합 말하면 뭐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씩 하니까 백가정명하는데 나는 내 경험상으로 봐서는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하기는 어렵다. 왜 그렇게 보십니까? 현재 한국당의 구성원하고 한국당의 주류? 힘께나 쓰는 사람들의 말하는 거 보나 바른미래당의 구성이나 바른미래당이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나 지향했던 가치로 봐서 두 당이 통합하기는 어렵다.
그 시간이 되게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. 아, 그러니까 다시 또 모셔야겠는데요. 큰일 났다. 아이고, 잠깐 모시려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걸로 끝내. 또 가보죠.